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제가 30분간 촬영을 했다가 다시 틀어봤더니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이런 적은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마다 기분이 확 빠지네요, 진짜.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고,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상담사들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 쉬지 않고 또 같이 하려고 하니까 물론 똑같진 않겠죠. 애드립이 좀 많았거든요. 다시 할적이란 말, 우리 전공자 아니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상담 시작하시는 분들 느낌은 대충 오시죠, 그죠? 비자발적이다, 이 말은 즉슨 본인이 상담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끌려왔거나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이 강제로 데리고 온 청소년들이 흔히 비자발적인 내담자라고 하죠. 저번에 청소년 상담에서 저랑 다룰 때 여러분들께 어떻게 상담사는 그 친구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비자발적인 내담자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도 있을 것이고, 아동을 데리고 온 부모님이 비자발적일 수도 있고, 법원의 처벌에 따라서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온 그런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담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 맞이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비자발적인 내담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상담에 대한 호의가 없단 말이에요. 상담은 이 사람이랑 나랑 촉진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 왠지 상담 받을 마음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상담사들은 사실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면 상담사도 인간이거든요. 열심히 내가 아무리 이 사람께 마음을 열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내담자들은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난 안 변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담자를 보고 우리 상담사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보통 초보 상담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사들이 아직 이런 부분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자유롭겠냐고요. 저도 그동안 숱한 실수를 했고 어떤 불쾌감에 저도 소화되지 않아서 많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안 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여전히 저는 실수투성이, 그러나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담사입니다.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아까 전만 해도 노을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해가 좀 예쁘게 뉘엿뉘엿 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늘이 잠깐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늘이기도 할까, 이렇게. 아이고 참, 대충 하세요. 이제 2번째니까 지금 마음도 안 돼. 이렇게 성의 없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네, 상담사들은 이런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보면 되게 청소년일 경우에 혹은 부부 상담할 때 한 배우자가 되게 비자발적으로 굴고 이러면 상담사들이 흔히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세요. 아니면 이 내담자가 나를 신뢰할 수 없나? 내가 좀 전문가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그럼 열심히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이나 어떤 자기 컨디션이나 자기의 역량보다 오버해서 표현을 해버려요. 더 어색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어요? 전 되게 이런 경우 많았어요. 특히 비행 청소년 아이들 만나면 막 그러는 거죠. 왜냐면 나도 좀 놀아봤으니까. 뭐 지까짓 거 놀아봤자 얼마나 놀았겠어. 물론 요즘 친구들 노는 거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노는 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의 범죄죠, 그죠? 그 정도 뭐 범죄를 하진 않았지만 뭐 대충 뭐 깜짝깜짝 거리는 거죠. 담배 피고 뭐 놀았어? 그래 너 담배 뭐 20개 입에 쳐넣어봤어? 뭐 술 박스대고 너 한 며칠 마셨는데 2박 3일 마셔봤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사가 아무리 뭐 놀았던 과거 전력이 뭐 화려했던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담자 앞에 봤을 때 그냥 상담 자체가 싫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담자는 분명히 이제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분명히 상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상담사를 밀어내요. 적대시 대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 챙기시라고 드린 말씀이, 상담사를 분리해라. 얘는 상담을 싫어하는 거지 상담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뭐 때문에 싫어하겠어요? 생판 처음 만나는데 나를 처음부터 싫어한다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담자들 봤을 때 뭐예요? 상담사가 곧 상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상담이란 게 싫어요 라고 막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상담사를 막 공격을 해버려요. 그냥 네가 싫다고, 짜증나, 재수없어, 이렇게라도 표현하면 이제 싸우기라도 하겠지만 싸우긴 왜 싸워? 근데 내담자는 어떻게 해요? 엎어져서 말도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 40분 50분 그냥 내리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침묵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친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할 거냐. 물론 무료 상담일 경우에는 크게 뭐 윤리적으로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유료 상담 기관은 어떻게 해요? 이런 비효율적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면서 계속 상담을 할 것인지 물음표를 던져주셔야 돼요. 물론 이게 뭐 한두 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얘가 분명히 상담도 싫어하고 비자발적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얘가 나한테 좀 마음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담사의 어떤 직관력인데 그런 거랑은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어떤 유형의 친구들이 있냐면 계속 버림받는 거에 익숙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어디 마음문을 쉽게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상담을 받고 싶지만 선뜻 자신의 마음을 내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도 분명히 단서를 줘요. 그래서 그런 단서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되는데 여기서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아예 변화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야. 변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다뤘을 때는 뭐가 무슨 저항이 있냐면 상담이 좀 진행되고 있을 때 변화의 그 변곡점을 탁 부딪혔을 때 내담자가 이제 용기를 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계속 내담자가 저항을 보여주는 어떤 세션이 와요. 어떤 과정이 옵니다. 근데 그때 다룰 수 있는 저항과 지금 상담 초기에 막 무턱대고 저항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윤리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 친구랑 친해질 수 있을까? 오버하지 않고 나의 이 문제 자체를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너 계속 저항하고 있어. 너 지금 이거를 상담받지 않으려고 해. 너 이거 변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지금 변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 마음,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어떤 저항이 왔을 때는 뭐가 있냐면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혹은 이게 변화하고 싶은 이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매력적이란 말이야. 나한테 실제 주는 게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른에게 계속 저항하고 어떤 비행으로 이 불편감을 해소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계속 이 방법을 아이가 쓰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네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 그 버릇이 계속 습관화되고 성격화되면 결국 너한테 엄청난 큰 손해를 줄 거야 라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강압적이지 않게 내담자 입장이 되어서 내담자 편이 되어서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끔 상담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혹은 지금 이 마음, 너가 여기서 오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면 좀 더 유용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이나 상담사와 똑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뭘 싫어한다고요? 변하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고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내담자랑 더 친해지고 싶어 하거나 내담자의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어주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자기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준비될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이 주는 어떤 풍미,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거칠고 적대시하고 상담사가 힘들어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상담사도 똑같이 인간이니까 어떻겠어요? 싫겠죠. 그러면 싫으니까 그 상담 시간도 싫어져요. 이 내담자가 싫은 것도 있고, 그죠? 이 내담자의 태도들이 되게 무례하고 싫단 말이야. 그럼 상담사 어떤 느낌 들어요? 버텨주기는 무슨 버텨줘요, 그지? 당장 그냥 가라. 나 너 상담하고 싶지 않다. 당장 니네 엄마 오라고 그래. 니 보내버리고 엄마랑 상담해서 얘는 안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보내버리고 싶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조기전결의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상담사의 그 마음이 든 순간. 왜냐면 이 내담자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어떤 태도로 나를 만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계속해서 지지적인, 그리고 당신을 신뢰한다, 당신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는 당신을 정말 열심히 도와줄 거다,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준비는 난 지금 다 되어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런 마음 순간 들 때부터 내담자는 이미 종결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비행청소년이나 어떤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상담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어때요? 굉장히 높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차피 비자발적인 내담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루면서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관심 없어 하지 않되 그 사람을 존중하되
그 의견을 존중하되 그러나 반드시 당신이 변화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태도. 이런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비단 청소년이나 아동일 경우만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뭐 법원에서 그죠? 강제로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혼을 앞둔 부부, 그리고 특히 부부 상담할 때 특정 배우자가 먼저 받고 이후에 그 배우자가 추천해서 오는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전에 이 내담자가 그 추천받아서 온 내담자가 기존에 자기 배우자와 둘이 같이 상담을 했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초기에 라포만 잘 형성된다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적대감이나 쉽게 이제 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상담사 하기 나름, 그리고 부부 간의 어떤 같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같이 이제 강하게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는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은 참 실패감을 많이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거기서 포기하면 좌절하죠. 하지만 이런 상처들이, 이런 거절 경험들이 상담사가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후회도 많이 남고요. 저 역시도 숱한 후회했고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다룬다고 하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상담의 접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 전문적으로 하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이든 내담자든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 상담 싫을 수 있어. 변화하는 거 누구나 힘들지. 변화하는 게 누가 좋겠어.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지. 그래 너한테 문제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 근데 변하는 거 괜찮아.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변하면 세상 좀 괜찮아져. 네가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무너지지 않고 계속 상담사가 버텨주는 거죠. 끝으로 비자발적인 내담자 중에 굉장히 어려운 비자발적인 내담자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태도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문제가 있고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류죠. 그래서 부모 상담 때 굉장히 방어적이고 적대시하고 자기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상담사 말이 무조건 맞다, 당신 말이 무조건 옳아요 라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도 보여주죠. 자기 얘기하지 않고 계속 피상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죠. 어떤 감정이었던지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단일도 안 보이는 그런 상담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기에는 여러분들 계속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쨌든 라포 형성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면 내담자에게 분명 도움이 안 되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자체를 반드시 다뤄줘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방어라는 것, 그것 자체가 바꾸려고 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내담자에게 온건하게 돌려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비자발적인 내담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상담사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항상 긴장감을 유발시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비자발적인 내담자 앞에서 편하다, 난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적절한 긴장감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 수 있게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엔케일리 디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잘 들으세요. 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있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어떤 믿음의 영역,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근데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있대요. 이런 육체, 참 재밌죠, 그죠? 이 육체도 내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실제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 상처 하나 난 걸 가지고 내 노력으로 순식간에 지금 다 나아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뛸 수도 없고, 내가 배고픈 것을 배고프지 않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육체,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소유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굉장히 아낄 때 나는 정말 이걸 아껴, 나는 이 빨간 컵이 참 예뻐, 그리고 난 이걸 참 아껴, 이게 아니라 난 고작 이거 하나에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이게 깨지더라도 큰 상실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난 단지 그 사람을 좋아할 뿐이야, 고작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할 뿐이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죽더라도 상실하더라도 나한테 큰 상처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뭐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마음, 그 태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상담사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담은 내담자가 고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 그 변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마음이 상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만났다고 해서 상담이 조기 전결됐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낙심되죠.
슬퍼요. 속상하고 내가 마치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좀 더 버텨줬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경우 때문에 종종 힘들고 마음 쓰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죠. 상담사도 인간이라서 완벽할 수 없고 세상은 완벽한 것 자체가 없죠. 그래요. 상담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신쿵님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것이 뭘로 보이냐면 저항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볼 때 단순하게 날 밀어내, 날 적대시해, 미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두려워하는 게 있나요? 저희 엘로이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에 앞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상처 입은 상담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상사국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너랑 나랑 모여서 놀자 이런 카페니까요. 아직까지 저는 사실 인스타나 페이북 같은 거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카페 놀러 오세요. 그럼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신쿵님들 안녕. 노을이 다 졌네요. 지금 얼굴 점점 더 색깔이 다 없죠? 그늘 다 졌어요. 다 없어.